안녕하세요. 냉문입니다. 일단 오늘 도로공사 승을 하면서 주력이 23승 16패가 됐죠. 일단 이 승만 더 하면 6할이고 도로공사 뭐 저도 경기를 보긴 했지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뭐 접전으로 가는 상황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계속 듀스로 가는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면서 좋은 게임을 했죠. 일단 뭐 승리에 계속 뭐 취했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음, 모든 경기는 이제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어떤 극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 승리에 계속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아, 잃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잃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 이제 보통 우리 토쟁이들이라면 대부분 잃어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승률을 7할, 로 제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할 정도는 승률을 올려야지 확정적인 수입이 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지난 게임은 있고 이제 새로운 게임에 집중하고 이제 연승을 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죠.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카메라를 켰는데 약간 이제 모습에 변화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 냉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가장 냉정하죠. 냉정함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비주얼을 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비주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 우리는 먹느냐 못 먹느냐 그게 가장 크죠. 일단은 이제 새로운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일 이제 느바를 이제 볼 건데 결국에는 이제 내일 경기가 많지가 않아요. 느바 경기가 많지가 않고 그러면 이 경기를 이제 단풀 경기인 이제 골스 경기를 이제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기와 이제 국내 경기를 이제 묶어서 갈 것인지 그러니까 느바 경기와 국내 경기를 묶어서 가야 될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내일 결정자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은 자 일단은 이제 인디애나 경기부터 제가 이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미러키의 저배당 오늘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죠. 우리 토쟁이들이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뭐 홈에서 이제 저배당을 받은 뭐 보스턴 같은 팀들이 부러지면서 어 혹시 뭐 내일도 뭐 그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미러키가 이제 원정 저배당이 굉장히 의심스럽긴 하죠. 지금 인디애나가 이제 근데 GTD가 굉장히 많다. 뭐 네마드 선수라든지 네이스미스라든지 터너 선수라든지 기존에 또 할리버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배당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예,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뭐 해외 기준점도 이제 내려가고 그러니까 마인 기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 할리버튼은 이제 계속적으로 결정하니까 이제 어떤 볼 핸들링적인 부분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많은 이제 턴오버가 양산이 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디애나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뭐 터너라든지 필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판매할 가능성도 이제 아주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일 경기 이제 특이점을 보니까 이제 미러키도 포르티스 선수가 빠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죠. 자, 포르티스가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된다면, 공수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수에서. 특히 이제, 포르티스가 이제 벤치에서 해줄 수 있는 그 공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페이싱, 외곽 슛이 가능한 부분, 빅맨이기 때문에, 외곽 슛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데, 만약에 이제 포르티스 선수가 이제 그대로 아웃이 되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미러키가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다. 그래서 이 경기가 굳이 뭐 미러키 반대를 갈 이유는 없고
미러키 일반승은 괜찮아 보여요. 일단 미러키 일반승은 괜찮아 보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마인을 해줄 것이냐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뭐 터너 선수라든지, 일단 터너 선수가 결정이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터너 선수가 이제 뭐 아테토쿤보라든지 브루 로페즈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골밑 공격과 이제 돌파 이런 부분을 막아줘야 되는 선수가 이제 터너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진다고 하면 그 인디애나의 어떤 그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약해지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 아침에 이제 경기를 보는데 터너 선수가 결장을 한다. 그러면 저는 자 미러키 승, 그 다음에 핸디로 접근하자면 마인 승이 좋아 보인다. 핸디로 접근하는 마인 승이 좋아 보이고, 자 오너브 기준점이 이제 해외 기준점인데, 안녕하세요. 해외 기준점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인디애나의 이런 그런 부분들을 결장자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제 인디애나의 어떤 이런 선수들이 외곽슛을 쏴줄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터너조차도 마찬가지죠. 외곽슛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터너도 이제 외곽슛이 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 기준점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선수들이 빠진다고 했을 때는 이 경기는 인디애나가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서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좀 언더 쪽이 좋아 보이지 않는가. 지금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CTD에서 다 나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 인디애나가 좀 폭망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는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볼게요. 일단 멤피스랑 이제 미네소타인데, 멤피스도 이제 골수전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던풀 선수의 드라이빙 돌파 득점으로 뭐 버저비터에 가까운 골을 먹으면서 패배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미네소타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았는데 다시 좀 이제 약간 이제 침체기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 미네소타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 루머가 나오고 있냐면, 자 디안젤로 러셀이 있는데 포인트 가드를 알아보고 있다. 자, 이 말은 즉슨 뭐죠? 디안젤로 러셀의 게임 운영이라든지 그 포인트 가드적인 그런 그 게임의 그 조립 능력, 운영 능력, 이런 부분에서 미네소타는 실망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안젤로 러셀이 트레이드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뭐 마이크 콜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찔러보고 있죠. 경기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의 개개변의 능력을 봤을 때는 좋은데, 물론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러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선수들도 뭐 고베어 선수야 뭐 워낙 이제 인사이드에서 지켜주는 그 능력이 좋은 선수니까 이제 개인적인 능력을 차치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자 이제 그럼 멤피스 쪽을 보자면은, 지금 베인이 GTD에 걸려 있다. 그리고 이제 아담스 선수는 이제 내일도 결장 예정인데, 아담스가 결정하는 부분은 미네소타의 어떤 그 골밑 공격이 이제 만약 고베어 선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멤피스의 지난 골스전이 골스전에서 아쉽게 패배한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이제 약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일 경기죠. 내일 경기에서 멤피스의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해외 기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거 여기도 거의 240점 가까이 되는 점수인데, 저는 이 경기가 역시 멤피스의 어떤 수비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미네소타의 공격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승패로 따지자면 저는 멤피스 승, 그리고 마인이 좋아 보입니다. 가장 이제 베스트 선택은 저는 여기의 경기에서는 언더가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굳이 승패를 나누자면 멤피스 승과 마인이 좋아 보이는 게임입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지금 올챙이가 최근에 경기력이 어느 정도 살아났다. 그리고 마이애미가 저배당을 받았다. 자, 마이애미가 저배당을 받았으면 의심을 일단 하고 봐야죠. 왜냐면 우리는 마이애미에게 당한 게 굉장히 많다. 자, 마이애미한테 당한 게 많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 팀은 상당한 역기팀이다. 우리 배트들에게는 슬픔을 많이 안겨준 팀이고, 자기들이 저배당을 받았을 때는 개사망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잠시만요. 자기들이 저배당을 받았을 때 좋아 보일 때는 사망을 하고, 또 개혁배를 받았을 때는 역기짓을 하죠. 그래서 마이애미라는 팀이 저배당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의심을 해야 된다. 의심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상대가 자, 올챙이다. 일단 올챙이는 뭐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올챙이가 반등한 부분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올챙이가 지금 원정에서 마이애미 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챙이가 경기력이 올라왔다고 해도 마이애미 원정에서 결국에 이제 올챙이도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공격력이 좋아지긴 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 그리고 턴오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 펄츠라는 선수도 결국에는 어떤 외곽 슛이 약하고 공격 조립에서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팀은 이제 반케로라는 이제 에이스가 그 만들어주는 그 스페이싱과 그리고 돌파에 의한 킥아웃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팀이다. 그리고 이제 프란츠 와그너나 이제 벤치에서 나오는 이제 와그너 이제 형제 이런 선수들도 개인적인 능력으로 좀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 팀이 만약에 어떤 경기적인 플랜에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를 던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가 올랜도보다는 훨씬 조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 자체 구성 자체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마이애미 승리 당연히 좋아 보이고 마이애미 프라인을 따졌을 때도 마인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그 지금 저배당의 어떤 오늘 저배당의 그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은 마이애미 승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마이애미 승이 가장 좋은 선택 같고 굳이 따지자면 이 경기는 이제 기준점 회기점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한 220점 언저리를 줄 것 같아요. 220점 언저리라고 하면 저는 이 경기는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이 오버가 좋아 보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올챙이 어느 정도 따라와 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야투적으로 선전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올챙이가. 근데 저는 최근에 올챙이가 어느 정도 경기력이 올라와서 이제 프렌까지는 아니라도 득점 부분에서 좀 많이 마이애미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오바가 좋아 보인다. 물론 이제 이 경기가 단폴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 뭐 오바라는 것을 이제 가져가려면 다른 경기랑 이제 묶어야 되는데 다른 경기가 묶을 경기가 있는지 그것은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판단해서 주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경기에서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임이 이 게임입니다. 자, 클리블랜드와 오클라호마 승패로 따지자면요. 자,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클리블랜드가 백투백 원정이고 체력적인 부침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원정에서 또 클리블랜드가 사람 새끼가 아닌 모습, 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 오클라호마가 뭐 좋아 보이는 게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좋아 보인다고 판단을 하는 순간 그 결정자를 봤더니 자, 도트 선수가 결정을 하죠. 자, 이 도트 선수가 결정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그 오클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정도냐면 지금 클리퍼스의 오늘 뭐 폴 조지 정도가 결정하는 정도의 충격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이제
이 도트라는 선수가 뭐 수비력만 좋은 게 아니라 최근에는 공격적으로도 이옵션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클리퍼스의 그 폴 조지 선수가 빠지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도 상대편을 이제 락다운 해줄 수 있는 그 상당히 그 리그에서 꼽히는 그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공수해서 아쉽다. 그러면 과연 이제 내일 미첼 선수가 나올 것이냐? 그 미첼 선수가 나오면 분명히 그 어떤 그 공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되겠죠. 물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어 뭐 미첼 선수가 뭐 좋은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뭐 길저스 알렉산더 이런 선수들에게 뭐 조시 기디 이런 선수들에게 좀 사이즈적으로 좀 이렇게 부침을 겪을 수는 있는데 자, 최근에 근데 오클의 홈에서의 야투 감각이 너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클리블랜드가 상대를 제가 오늘 경기에서도 제가 클리블랜드를 피격을 해서 적중을 하긴 했는데 자 클리블랜드라는 팀이 결국에는 구조가 마이애미랑 비슷하다. 상대편을 녹아 죽이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상대편을 억제를 시키고 우리 팀이 득점을 해서 이기는 그 뭐 저득점 양상 그리고 빠른 페이스의 그런 농구가 아닌 어, 상대편을 수비로 방패로 때려 죽이는 뭐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팀의 그 야투 기복이 있을 경우에 득점 생산력에서 상대편보다 떨어져서 폭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편을 수비적으로 억제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팀이 상대편의 그 득점의 그 폭발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득점력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내일 경기에서 자 도트 선수가 빠져 있지만 어떤 오클의 그 홈에서의 공격력 그리고 벤치 자원들조차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모습 그 벤치에서도 외곽슛이 많이 터지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클리블랜드가 오늘 경기처럼 오늘 경기에서 이제 휴스턴을 제압한 것처럼 오클 원정에서 백투백 원정에서 과연 선전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블리라든지 알렌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오클라호마 선수들의 그 돌파나 이런 부분을 제어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오클라호마의 그 빅맨들도 외곽 슛 스페이싱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이런 알렌이라든지 모블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외곽으로 끌려 나와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도트 선수의 결정은 아쉽지만 이 경기는 저는 오클라호마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오클라호마 승으로 볼게요. 승도 배당 좋죠. 그리고 이제 해외 기준점 대비 클리블랜드의 어떤 그런 페이스적인 부분 농구에서 지금 뭐 저득점 양상 상대편을 수비로 이제 녹아 죽이는 뭐 그런 경기를 하는 클리블랜드의 성향상 백투백이라는 것도 고려가 된 낮은 이제 기준점인데 저는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의 선전 플러스 야투 감각 야투가 터진다. 그리고 클블도 그렇게 수비적으로 득점력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 이걸 봐서 이제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오클라호마 야투를 제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클리블랜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클라호마 승이 좋아 보이고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이 경기가 이제 단폴인데 자 골스하고 토론토 자 이제 골스 경기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뭐 골스 경기를 가서 많이 먹긴 했는데 자 골스 경기를 보면 문제점이 좀 존재를 한다. 분명히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존재를 하냐면 여기에는 수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커리 선수가 뭐 지난 경기에서 뭐 퇴장을 당하고 뭐 이제 했지만 경기력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그 전까지의 어떤 클러치에서 커리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그 커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탐슨 선수는 경기력적인 기복이 심하다. 그리고 그래서 경기가 기복이 심한 날에는 그 슛 포지션을 무리한 그 뭐 드리블 후 뭐 풀업 점퍼 3점 슛 던지고 뭐 무지성으로
그래서 경기를 말아먹은 경기가 꽤 되죠. 클러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팀의 가장 사실 안정적인 자원은 오히려 조던 풀이다. 최근에 경기를 봤을 때 지난 경기에 뭐 극장골 넣기도 했고, 자 이제 홈에서 이제 연패를 끊어냈죠. 4연패를 이제 끊어냈고, 그, 그 홈에서 질 때 어떤 그 경기력들, 그 경기력들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사실 골스가 저배당을 받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골스 홈이 최근에 홈에서 4연패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스 홈은 골스 홈이다. 그리고 이 클레이 탄슨이라든지 커리라든지 조던 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언제든지 3점슛이 터지는 날을 막을 수가 없죠. 예. 그 3명 중에 2명만 터져도 막을 수 없는 구조죠. 자, 이제 저배당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토론토 쪽을 보자면 이제 토론토도 특별한 결장자가 없다. 특별한 결장자가 없고, 이 토론토라는 팀이 배터들을 가장 괴롭히는 팀이죠. 마이애미와 더불어. 마이애미는 최근에 이제 뭐 물론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이 토론토의 경기력은 진짜 널뛰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팀의 지금 어떤 그 로테이션과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뭐 선수들의 이런 부분, 턴오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토론토를 지금 그러니까 야투 기복, 가장 심한 게 토론토가 야투 기복인데, 특히 외곽슛 기복,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론토를 어, 승률을 이제 높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토론토의 그 개개별적인 그 개인적인 어떤 선수들의 역량을 따져봤을 때, 어, 뭐 반볼릿이라든지 뭐 트렌트 주니어라든지 뭐 아누노비라든지 파스칼 시아캄, 이런 선수들은 개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반스 선수도 이제 신인왕 출신이죠. 터지는 날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또 벤치에서 부세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토론토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골스의 어떤 그런 골미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괴롭혀줄 그 요소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골스가 최근에 뭐 외곽 수비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 상대편의 그 외곽슛을 많이 허용하는 부분, 그래서 토론토가 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가능성은 일단 존재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토가 어떤 스탠스로 이 게임을 접근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제 골스 상대로는 지금 수비적으로 하게 되면 골스전에서 수비적으로 이제 틀어막는 경기를 하게 되면 어, 이 골스의 그 외곽슛을 그냥 그 앉아서 이제 얻어맞고 그대로 게임이 파괴되는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죠. 차라리 이 골스라는 팀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골스 경기를 봐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수비적인 부분, 특히 이제 우리 속공을 많이 허용하고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골밑의 어떤 높이적인 부분, 최근에 루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부침을 어느 정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토론토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 토론토 선수의 운동 능력이라든지 어떤 움직임 그 자체, 그리고 이 골스한테 이제 빠른 페이스로 이제 접근을 한다고 보고 굉장히 골스가 고전할 수가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페이스를 토론토가 어느 정도 올리고 골스의 약한 그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기준점 무시하고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오버가 좋아 보이고, 단풀이죠. 단풀이니까 이제 오버가 좋아 보이고. 자, 그러면 승패로 따지자면은 저는 일단 뭐 물론 이제 골스 승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골스 승이 좀 의심이 돼요. 지금 최근에 이제 토론토가 보여주는 그 엽기적인 모습들, 그리고 지금 개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따졌을 때 지금 뭐 골스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점수를 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충분히 토론토가 비벼줄 수가 있는 부분이다. 지금 현재로서 뭐 위기스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의문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제가 이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토론토 프렌이 좋아 보인다. 네. 토론토 프렌 이거 이제 이 경기가 단폴이기 때문에 굳이 프렌하고 이제 오바를 이제 따져 본다면 같이 이제 계량을 해본다고 하면 오버 쪽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인다. 한 52대 48 정도로. 예. 하지만 이제 이 경기도 기준점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최종 이제 주력에 대해서는 제가 게시판에 내일 아침에 이제 결장자 등을 보고 게시판에 주력 픽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가 이제 맞추면 이제 60%가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70%를 목표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제가 신중하게 신중하게 픽을 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야 이거 너무 이제 똥배만 주는 게 아니냐, 뭐 단폴 똥배 뭐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만약에 1.5짜리 뭐 1.4짜리 두 개를 조합을 하면 2.2배 뭐 2.1배 2.4배 뭐 좀 중배당을 조합하면 3배 뭐 2.8배 7배 이렇게 나와서 이제 먹으면 분명히 좋겠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 배팅 개괄에서 얘기했듯이 어 자, 이제 배당이 2.7배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사망할 확률이 2.7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이 100이 0이 되는 거잖아요, 토토는. 사망하면은 뭐 뽀찌도 없습니다, 배트맨 시스템상. 근데 자, 내가 2.2배를 만들어 2.2배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사망할 확률을 2.2배로 높이면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내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단폴로 1.4를 베팅을 한다면 내가 사망할 확률이 1.4배라는 거겠죠. 일단은 이제 두 폴, 세 폴 이렇게 폴더스를 누릴수록 내가 사망할 확률은 뭐 두 개로 해서 2.2배지만 더 높아진다. 사실은 2.2배보다 더 높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개개별의 경기로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네.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이 독립변수들을 묶게 되면 사망할 확률은 뭐 2배가 아니라 4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예, 신중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무조건 똥배 쪽으로 접근하면 또 안 되겠죠. 왜냐면은 뭐 프렌을 갈 때는 가야 되고 역배를 갈 때는 가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설날을 전후로 이제 연패를 해서 설날 때 제가 연패를 해서 생각을 좀 바뀐 게 오버나 언오버에 대해서도 유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이는 베스트 픽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배팅을 잘 하지 않아요. 이제 뭐 느바 경기끼리 두 폴더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내 경기 두 폴 묶는다든지 이런 배팅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그날에 있는 경기 중에서 한 경기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NBA 경기가 10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뭐 2경기, 3경기를 동시에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뭐 차라리 국내 경기랑 NBA를 묶어서 가더라도 그날 경기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그리고 분석을 했을 때 좀 합리적인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뭐 결국 이 토토라는 세계가 맞추면은 본전이고 못 맞추면은 욕을 먹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승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고 저한테 뭐 이제 제가 DC 인사이드에서 뭐 저한테 댓글을 남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누구한테 뭐 쪽지를 보내고 이러진 않습니다. 뭐 픽을 준다면서 쪽지를 보내고 이러지도 않고 픽은 다 게시판에 나와 있어요. 픽은 다 게시판에 나와 있고 어, 뭐 조작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주력에 대해서는 다 게시판에 제가 올리고 있고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다 있고 제가 정리해 놓은 표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날 경기에서 가장 좋은 걸 가야 된다. 오늘 경기에서도 제가 다른 동배들이 터졌지만 클리브랜드를 이제
먹은 이유는 그 경기가 가장 좋아 보였어요, 단순하게. 예, 다른 경기보다 좋아 보였기 때문에 간 거고, 만약에 제가 9시 경기를 먹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바로 12시 경기를 그 다음에 다시 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느바에서 픽을 했는데 먹었다고 해서 다음 경기를 간다? 그거는 이제 그 경기는 독립변수고, 내가 차선이 아니면 그 경기보다 D라고 후순위라고 생각했는데 먹었다고 해서 그 경기를 다시 가고,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저는 이제 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고,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낮에 제가 국내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좀 일찍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해외 축구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이제 머리를 굴려봐도 사실 이렇게 와닿는 게임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느바 경기를 제가 내일 아침에 주력을 픽하도록 하고, 일단은 잡설이 길었는데 일단은 뭐 이 방송을 뭐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항상 내 돈이 가장 소중합니다. 음. 다른 사람의 그 주력이나 뭐 픽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나의 나의 촉과, 그리고 뭐 나의 생각과 맞는 픽을 이제 우리 분석가님들이 주시면 그런 픽을 같이 따라가는 것도 이제 내 생각과 맞아야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남의 그 뭐 생각을 따라가서 내 생각과 다른데 따라가가지고 틀렸다고 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선택이니까요, 그거는. 일단 뭐 하여튼 오늘 경기도 뭐 연승을 이어갔으니까 저는 뭐 기분이 좋고, 내일도 연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어, 밤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기가 가장 좋은가, 그리고 어떤 경기가 이제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경기인가. 지금 뭐 제가 최대 연승이 4연승이기 때문에 한 5연승, 6연승도 해보고 싶어요. 승률을 올리려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 뭐 주력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막 던지는 픽 아닙니다. 이거 막 던지는 픽 아니고 제가 엄청난 고민을 한 후에 사실은 이 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늦은 밤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 그 느바를 가시는 데 있어서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